이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선가 활용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은하 기자와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조 기자, 이번 사건이 좀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은 어떨까 싶어요. 그 소셜 로그인이라고 해서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도 뭐 기존 아이디로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소셜 로그인 기능 같은 경우에 정말 편리하게 굳이 그 웹사이트에 가입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은 이 소셜 로그인을 제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 개인정보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국내 기업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해 기준에 국내 소셜 로그인 계정을 사용하는 그 업체 수는 카카오는 8,000곳, 그리고 네이버는 15,000곳을 넘어서는 그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목록도 좀 볼 수 있었던 이런 페이스북과 달리 제한적인 정보만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네이버는 네이버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기능을 이용한 업체에 이름과 이메일, 별명, 생일, 성별, 연령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 뭐 닉네임,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작성하는 권한 뭐 이 정도의 그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페이스북과 달리 이제 친구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웹사이트 가입할 때 되게 많은 정보들을 기입을 해야 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한데 일단 업체와 제휴할 때 실제로 뭐 웹사이트의 보안성을 검토한다거나 그리고 약관상에 이제 이걸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동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뭔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셜 로그인 이 자체만으로는 뭐 별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만이 아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소셜 로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단 수집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우리는 이제 휴대폰 주소록에 있는 정보를 끌어다가 이제 카카오톡 친구가 추천이 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주소록의 정보만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통화 내역, 이 사람들과 통화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 수집할 수 있게끔 열어져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네. 이제 통화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나라에서도 좀 뭔가 좀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수집했다라고 해서 이걸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던 거고, 사실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실제 이 문제를 제공한 당사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업체들이 아니라 구글이 있습니다. 예, 논란이 애초에 많았죠. 이게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이제 4.0 버전까지는 통화 목록도 접근할 수 있게끔 네. 제공을 했던 게 문제인 건데 애플은 사실 해당 정보를 못 보게끔 막아놓은 상태라 이번 문제에서는 아예 비껴나간 상태이거든요. 예. 근데 구글이 사실상 뭐 이제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뭐 개인정보를 들이붓는 그런 형국이었던 거였고, 구글은 2014년에 이제 주소록과 통화 내역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분리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기업 역시 거기에 따르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페이스북은 이마저도 이제 지키지 않고 계속 기존대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페이스북 사태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또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관련 기준을 강화한 법이 유럽에서는 새로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은 사실 국경이 없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5월부터 이제 유럽 연합이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법안인 GDPR이라는 거를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고,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벌 수위가 특히 높은데요. 이게 위반할 경우에는 유럽 시장 내에 사업을 제재할 수 있고, 그리고 과징금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는 한 264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 매출액의 4%, 이 중에 더 많은 금액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양대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세미나 같은 것들을 계속 개최하면서 나름 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또
GDPR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제 유럽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무기 삼아서 자기네만의 그런 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런 배경도 좀 있어서 아시아판에 그런 GDPR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뭐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층 리포트는 페이스북 사태, 그로 인해 말미암은 그 여러 가지 이 파급 영향들 점검해봤습니다. 조은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